안녕하세요. SBS 주말 테스트 3회차 해설 강의 맡은 이태원 선생입니다. 이번에 또 만났죠. 바로 22번 해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늘 그랬듯이 주요한 키워드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잘 메모해 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시작해보죠. 자, 22번 문항을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BC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BC가 40이고 코사인 A가 5분의 3이래요. 근데 삼각형 ABC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삼각형 있고 외접원 얘기하면 얼핏 떠오르는 법칙이 있죠. 삼각함수에서. 그렇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우리 상황을 한번 그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갑자기 원이 나타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자, 나타났죠?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자, 이 원에 A, B, C를 찍어보자고요.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가 그려져요. 자, ABC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BC가 40이래요. 그쵸? 그리고 각 A, 요거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려줬네요. 코사인 A 값. 이 값이 지금 현재 5분의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 원의 중심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그리고 B에다가 쫙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 R이죠. 그렇죠? 외접원의 반지름 R. 이 R 값 찾는 거예요. 뭐 쓰는 건가요? 사인 법칙 쓰는 거죠. 원이 있고요.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고, 특히나 외접원이죠. 이 외접원이 주어져 있고, 지금 특이한 것은 각 A에 대한 정보와 그거의 대변에 대한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각과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그렇죠.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좀 약간 이상하죠? 코사인 A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인 법칙을 써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사인 A분의 대변의 길이인 4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A 값을 찾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바로 코사인 A 요 값을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삼각함수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사인이든 코사인 탄젠트는 하나만 알면 나머지 변이 아니죠. 삼각비를 다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직각삼각형을 통해서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판사하시는 거 보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요. A가 어디든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요. 여기야. 그리고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보여요? 선생님 길이가 아닌데요 라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비율 그대로 선분의 길이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비율을 찾는 것이 실제 길이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삼각비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비율을 마치 길이처럼 쓰시면 돼요. 코사인이 5분의 3이다. 밑변의 길이 5, 밑변의 길이 3.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나머지 한 면은 어떻게 찾느냐?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정 쓰시면 되죠. 25에 3의 제곱 9를 뺀 거. 루트 16이니까 이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A 값은 5분의 4구나.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하고자 했던 여기 보이시죠? 요거 외접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보죠. 자, 조금 변형을 해볼까요?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40을요. 뭘로 나눠요? 사인 A 값인 5분의 4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쵸? 됐습니까? 이해가 빠졌네요. 여기.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4하고 40하고 나서 10. 그래서 50이 되죠. 그쵸? 50이 됩니다. 자, 이렇게 50이 된 상황에서 반지름 R은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당연히 사인 법칙이죠. 근데 조금 더 그와 준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삼각비 하나 가지고 나머지 삼각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정리해보죠. 이 문제에서. 자, 선생님하고 지금 뭘 해볼 거냐면요. 사인 값을 하나 알려주고요. 그렇죠? 사인 값을 하나 알려주고 뭐라고 할까요?
a분의 b라고 할까요? 사인 값을 하나 알려주고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삼각비 하나 가지고 다른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긴 한데요. 직각삼각형으로 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좀 과정이 좀 있어요.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자, 사인 세타가 a분의 b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세타라고 해요. 저 위에 세타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맞게 비율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높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사인 값이 음수면 어떻게 하나요? 부호 무시하세요. 선생님, 세타가 둔각이면 어떻게 하나요? 3, 4분면각이면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세요. 예각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각은 항상 예각 취급한다. 또 비율이 음수라고 하더라도 부호는 무시하고 숫자만 가지고 해라.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잠깐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다시 그림으로 보세요. 사인 세타 값이 a분의 b라서 선생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다 떼고 생각해 버리세요. 자, 그럼 나머지 한 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었죠. 아까도 a제곱 빼기 b제곱. 그래서 이거 가지고 코사인 세타도 찾을 거고요. 탄젠트 세타도 찾을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부호. 마이너스 다 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자,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b.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호를 신경 쓸 때가 왔어요. 자, 요 앞에 붙어야 될 부호가 있어요. 자, 요 앞에 부호는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분면으로 결정한다. 이제서야 세타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죠.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냐에 따라서 요 앞에 플러스가 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많이 헷갈리죠? 4분면에 의해서 삼각비 부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 값은요. 자, 다시 판사하시는 거 보고 코사인 값은요. x좌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좌표. 그 다음에 사인 값은요. y좌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젠트는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 동경의 기울기. 자,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사분면에서 x좌표 값은 플러스죠. 그래서 1사분면각의 코사인 값은 양수예요. 3사분면에서 x좌표 값은 음수죠. 코사인 값은 음수예요. 사인으로 해볼까요? 2사분면에서 y좌표 값은 뭐죠?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래서 사인에 2사분면각이 들어가게 되면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탄젠트 기울기죠. 동경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봐야 돼. 탄젠트 세타의 세타가 2사분면이면 동경이 2사분면이 딱 놓여있죠. 기울기 얼마? 음수잖아. 그래서 탄젠트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x는 뭐라고요? 코사인. 미안해요. x는 코사인, y는 사인, 기울기는 탄젠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부호 절대 안 헷갈려요. 자,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부호는 4분면으로 이렇게 뿔말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써볼게요. 자, 얘 이렇게 해놓고 코사인 값이요.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이때 세타는요. 4사분면각이에요. 미안해요. 2사분면각이에요. 2사분면각이다. 자, 세타가 2사분면각일 때 이제 사인을 찾아볼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세타가 2사분면, 3사분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예각 취급. 비율이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다 필요 없어. 뭐 다 떼고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다가 놓고 그리는 거예요? 어디다 놓고 푸는 거야? 직각삼각형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사인 값을 그리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세타, 저는 항상 여기다 그려요. 그 다음에 빗변 5, 밑변 3. 마이너스 썼어요? 안 썼어요. 부호 무시하라고 했어요. 부호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쓰면 돼. 자, 다음. 그럼 높이가 필요하겠네요. 사인 값을 구하려면 탄젠트 값도 마찬가지겠죠? 자, 높이 얼마입니까? 25에 3 뺀 거. 피타고라성이 쓰겠다는 얘기죠. 4가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4예요. 5분의 4.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세타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세타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 사인은 y좌표값.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탄젠트 세타요. 밑에 보세요. 3분의 4죠. 직각삼각형 보시면. 자, 이제 부호 판정할 거예요. 여기. 자, 요 부호 어떻게 될까요? 2사분면에서는요. 동경 생각해 보시면 우하향 직선이에요. 기울기 뭐죠?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이지만 이렇게 삼각비 가지고 다른 삼각비를 구하는 문제. 이런 거 활용하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23번 문항입니다. 확률 문제죠. 사실은 확률이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문제에 더 가깝죠. 그렇죠? 자, 우선 봅시다. 문제에 이런 말이 있어요. A가 3번 있고요. B가 4번이나 주어져 있어요. 이런 문자를 갖다가요.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적혀있는데 이 카드를 일렬로 쫙 한번 나열할 거래요. 쫙 나열할 건데 뭐라고 적혀있어요? A라는 문자가 이웃하지 않았음 적혀있대요. A라는 문자는. 어떻게 배열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A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B가 있어야 된다. 됐지? 자, 이런 확률을 P라고 한대요. 자, 그럼 우선 확률 실제로 계산하기 전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판서하시는 거 보시면 P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듯이 전체의 경우의 수, 그렇죠? 다른 말로는 전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도 하죠.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확률의 기본 계산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여기 이 문제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문제 보시면 A 3개, B 4개,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그거 얼마예요? 이건 쉬울 텐데요. 같은 것이 있는 배열이죠. 7팩에 A끼리 배열된 거 하나로 볼 거니까 3팩으로 한번 나누고요. B끼리 배열되는 거 하나로 볼 거니까 4팩으로 한번 나눠야죠. 그렇죠? 자, 7팩이 원래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비교한 거잖아요. 배열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요. 7 곱하기 6 곱하기 5죠. 그리고 나누기 3팩이 6이죠. 그래서 답은 35. 답이 아니죠. 전체 경우에 35. 자, 이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사건의 경우의 수.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사건의 경우 찬찬히 한번 봅시다. 풀이를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잘 정리해두세요.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A 3개 하고요. A가 너무 안 이쁘다. B 4개 하고요. 얘네들을 A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웃하지 않는 배열은 항상 반대쪽 거 배열해놓고 그 사이에다 끼겨 넣잖아요. 이렇게 B 쭉 깔아놓고 그 사이에 슉슉슉슉슉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대로 해볼게요. 계산 1.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A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B를 먼저 이렇게 쭉 일렬로 깔아주는 거죠.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지 뭘. 똑같은 건데 다. 그치? 반론의 여지는 없겠죠. 자, 여기에 A가 들어갈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B 왼쪽 있고요. B하고 B 사이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또 B 오른쪽 하나 더 있어요. 총 몇 군데예요? 5군데예요. 이 5군데에 A가 원하는 자리 몇 자리? 3자리를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3자리를 골라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총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5자리. 그 중에서 자, A끼리 들어간데 뭐
보세요. 잠깐 저 판사하는 거 보세요. 요거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간 거 하고요. 요 순서대로 들어간 거 하고요. 요 순서대로 들어간 거 하고요. 같은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들어가는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필요 없다? 조합이죠. 그렇죠? 다 다른 곳을 한 번씩 선택하는가? 그냥 일반적인 조합이에요. 그래서 5, C, 3이 되는 거죠. 10이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다른 계산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A끼리 배열하는데 지들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A, B, A, B, A. 그러니까 A 사이에는 반드시 B는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B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아요. 그럼 B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A 왼쪽에 들어가든가요. B 자리에 다시 한번 B가 들어가도 돼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A 오른쪽 빈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좀 말이 좀 어색한 게 하나 있죠. B 자리에 다시 B가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가요. B 2개 남은 걸 여기다 하나 대입하고 여기다 하나 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A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A 있죠. B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B 자리에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다음에 A 있고요. B 원래 하나밖에 없었고요. A 있고요. 제일 끝에 B 하나 등장했죠. 자, 새롭게 2개 배정된 B만 체크해 볼게요. 이쪽 B 하나 하고요. 이쪽 B 하나 하고요. 아까 요 자리에, 그쵸? 요 자리에 들어오는 거, 제일 끝자리에 들어오는 거, 그게 얘예요. 그쵸? 그리고 같은 B 자리에 한 번 더 들어왔던 게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같은 B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는 원래 있던 B 옆에 탁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그 사이에 비집고 슉 들어갔어. 아, 앞에 들어간 뒤에 들어간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건 의미 없고. 그렇지? 같은 B 자리에 또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B 2개 남은 거 들어갈 자리가 앞에 두 번째 A하고 A 사이, 또 A하고 A 사이, 그리고 제일 오른쪽 A 오른쪽 자리. 이 네 군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들어가는 순서 아무 상관없죠.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여기 1번으로 들어가고 여기 2번으로 들어가나 뭐 방금 1번 들어갔던 걸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두 번째 넣었던 걸 처음으로 넣나 결과는 똑같아요. 순서는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들어갈 건데 순서 상관없으니까 C가 됐든가 방금 썼던 C가 조합이 됐든가 아니면 중복 조합이 될 거예요. 그럼 C하고 H를 구분하는 건 뭐죠? 중복 선택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럼 돼요. 왜냐하면 가운데 거를 자 여기 B 있죠? 좀 색깔 좀 바꿔서 구분해 줄게요. 요 가운데 B 있잖아요. 여기를 한 번 선택하고 2번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방금 빨간색 선택한 결과만 따라서 볼게요. A에다가요. B 원래 하나 있었는데 2번 더 선택해서 B가 2번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A고요. B고요. A. 요런 배열 되잖아요. 이거 안 되나요? 되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예요. 중복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순서 필요 없어. C하고 H예요. 중복 선택이 가능해. 그렇죠.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4H2가 되죠. 컨비네이션을 바꾸면 방금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5 컨비네이션 3이었는데 저는 에이 5 컨비네이션 2하고 5 컨비네이션 같잖아. 그러지 말자. 속상하다 선생님. 알았지? 자 그래서 똑같이 10이 나옵니다. 이 계산법 두 가지 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2가 잘 안 보이네. 두 가지 다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줬는데?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P는요. 아까 했죠? 35가 전체의 경우의 수였고요.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서 방금 계산했네요. 10이죠. 그래서 5로 나누면 7분의 2가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42P였나요? 그렇죠? 42P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것의 경우에서 자, 요거를 지금 했어요. 물론 확률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근간에 있는 것이 경우의 수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에 대한 게 중요한 거죠. 특히나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재는 다른 좀 복잡한 문제에도 많이 인용되는 해설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아까 됐죠? 계산법 1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웃하지 않는 대상이 있었죠? 그 대상의 반대쪽. 즉, 아까는 뭐였어요? B였죠, B. 그래서 B를 반대쪽 거를 반대쪽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것 반대쪽 거. 이웃해도 되는 거. 이걸 먼저 배열한 다음에 어떻게 그 사이사이에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C를 썼었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계산법 두 번째가 있었어요. 계산 두 번째. 자, 얘는 뭐였어요? 그냥 미리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A가 있는데, 아이고, A가 이상했어. 여기에 B를 미리 끼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A 자리, 옆자리도 있지만, B가 원래 들어갔던 자리에 또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A 옆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NHR로,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했었죠. 자, 이게 저 중요한 얘기예요. 정리되시죠? 이렇게 반대쪽 급부를 배열해 놓고 사이사이 껴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같은 자리에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 다 유용하게 쓰이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번 문항이에요. 24번. 자, 문제에 지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3차 함수 fx래요. 그리고 그 뒤에 요렇게 말이 붙어 있네요. F0도 1이고 F1도 1이고 F2도 1이다. 그쵸? 이거 숫자 3개를 넣었는데 다 하나의 값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값이. 자, 다음에 F'0가 2다. 그렇죠. F'0 미분해보라는 얘기죠. 미분해서 0 넣어봤더니 2 나왔더라. 자, 그래 놓고 나머지 F'1과 F'2의 값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F'X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fx가 있어야 F'X를 구하죠. 그 미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노란 별표 치는 거 보여요, 선생님이? 여기 별표 치는 요 부분을 가지고 fx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정계수 구하고 미분도 해보고 대입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낼 겁니다. 자, 아마 이 문제에서는 방금 제가 별표 쳤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마 이 문제를 뭐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현재 함수 fx가 있는데 3차 함수래요. 그러면 뭐 곱하기 x의 3승 또 곱하기 x의 제곱 또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할 때 요걸 A, B, C, D 네모 빈칸을 A, B, C, D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것이. 근데 자, 아까 별표 쳐는 거 기억하시죠? 0을 넣어도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1이다. 함수값은 1이다. 그 말을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fx가 만약에 1이 되는 방정식, 즉 근을 구한다고 하면 그 방정식의 근이 뭐다? 0하고 1하고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는 fx 빼기 1을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fx 빼기 1은 0이라는 식으로 한번 이항을 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이게 만약에 근이 0, 1, 2라면 인수분해가 돼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인수요? 근 0 때문에 x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요. 근 1 때문에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요. 근 2 때문에 x-2라는 인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근이 0, 1, 2가 나오죠. 선생님 더 있지 않나요? 더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왜요? 지금 문제 보세요. fx 3차 함수라고 했어요. 여기 뭐예요? 3차 함수? 3차 함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쓴 거 볼까요? x, x-1, x-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x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최고 차이에 대해서는 몰라서 제가 a라고 써놨어요. 최고 차이에 대한 단서가 아직 안 나와 있죠. 우리 찾아야 돼요, 이제 다시. 자, 그러면 a는 x
x-1, x-2랑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 만들어지고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요 1, 아까 fx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이 넘어온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fx 나왔어요.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바로 최고 차이 계수 a만 찾으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자, 아직 요거 남아 있어요. 조건에 f'0가 2라는 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제 미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끔찍하죠? 근데 3개 정도는 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자,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미분 한번 해보죠. 자, f'0가 2라고 했는데, 자, fx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ax에 x-1에 x-2 플러스 1이에요. 자, f'x 한번 구해보죠. 자, f'x는 a는 따로 떼서 뒤에 있는 여기 x 곱하기 x-1 곱하기 x-1 요거만 인수분해 해도 되죠. 자, 자, 고배 미분법 어떻게 돼요? 하나씩 미분해서 더하는 거죠. 첫 번째 거 미분하면 x-1, x-2. 자,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거 미분한 거죠. 두 번째 거 미분하면 x에 x-2. 세 번째 거 미분하면 x에 x-1에 끝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끝에 있는 1은 어떻게 돼요? 미분돼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상수 미분하면 0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f'0를 한번 확인해 보죠. f'0는 a에다가 요거 2가 있을 거고요. 0 되고 0, 다 0, 0이에요. 2a네요. 근데 아까 f'0 얼마나 그랬죠? 2라고 했죠. 그렇죠?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왔죠. a는 1이구나. a는 1이구나. 됐죠? 그러면 우리 뭐 f'x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 f'x 여기 있네요. 자, 눈에 잘 띄게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대신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얘네요. 뒤에 있는 인수 그대로 x-1 곱하기 x-2 x 곱하기 x-2 x 곱하기 x-1 자, 요게 f'x죠. 그렇죠? f'x. 자,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예요? f'1과 f'2예요. 자, 그러면 f'1의 값은 어떻게 돼요? 쉬워요. x-1이라는 인수는 아예 계산 안 해도 돼요. 다 0 될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다음에 f' 뭐가 되나요? 아까 2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f'이 자, f는 2 x-2라는 얘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계산 안 하고 저쪽만 계산하면 되겠네? 2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래요. f'2에 더하기 f'1 2 빼기 1이 되겠죠. 답은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고배 미분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고배 미분법도 고배 미분법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fx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접근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정리 페이지 보시죠. 자,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k가 나오게 하는 어떤 상수가 나오는 값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봐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물론 fx는 뭐 3차 이상이라고 해봅시다. fx는 뭐 2차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벌써 근을 3개를 해놨어서 3차 이상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3차 이상.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쭉 전개식으로 뭐 예를 들어 4차라고 하면 ax 4승, bx 3승, cx 제곱, 뭐 dx 플러스 2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문제상에서 이러한 조건이 나와주면요. 인수분해 식으로 가는 게 제일 현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fx를 갖다가 k가 되게 하는 다른 말론 fx가 마이너스 k랑 만나서 0이 되게 하는 이런 다항식 형태가
어떻게? 인수분해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 최고 차의 개수는 편의상 t라고 할게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리고 나머지 더 있을 수 있죠. 나머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qx. 근데 이 나머지 하나 더가 만약에 이 함수가 3차 함수면 근이 3개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qx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x에 대한 당식이 안 붙어 있다는 얘기죠. 됐죠? 만약에 4차면 요 qx가 1차가 더 붙어 있겠죠. 그 1차는 이제 또 다른 조건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요 방법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 좀 약간 좀 지엽적일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단순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꽤나 자주 사용되고 비중 있게 사용되니까 이런 형태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 형태로 함수 fx를 접근한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로 왔습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극한이 하나, 두 개로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 극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극한, 요거 보세요. 그럼 써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x-1분의 fx 빼기 6, 얘가 10이래요. 오, 많이 낯이 익죠? 우리 극한할 때 참 많이 하던 내용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볼까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유리함수의 극한은 수렴해요. 10으로. 그치? 수렴해요. 그럼 분모 0으로 하면 분자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0으로. 이거 모르면 이제 좀 속상해지죠. 선생님들이. 그쵸?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욕을 할지 몰라요. 물론 가장 지금 선하게 욕을 하기 했어요. 나쁜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fx가 얼마다? fx가 아니죠. 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f1이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f1이 6이다라는 거죠.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6 대신 f1로 바꿨으면 돼요. 자, 6 대신 f1로 바꿨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의 빼기 f1이죠. 자, 얘는 뭐예요?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가 어떤 값이 되면 그걸 우린 f'a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10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뭐예요? f'1이다라는 거죠. f'1이다. 자, 하나. f'1은 6이고 f'1은 10이다.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요. 뒤에 있는 요 조건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g가 어떻게 돼? g1이 8이라는 거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8 대신 g1로 바꿔 써주시면 g'1이 뭐가 된다? 12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f'1과 f1의 값을 지금 다 확인했고요. 자, 다음에 g'1과 g1을 다 확인했습니다. 먼저 f'1의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리고 f1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6이었죠. g'1은요. g'1은 12였고요. g1은 8이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y는 fx 곱하기 gx. 얘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했어요. 미분계수. x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다. 그러니까 요 고배함수를 미분해서 1을 넣어봐라. 그리고 뭐 나오는지 나한테 알려줘. 뭐 이런 거겠죠. 자, 근데 이거 방금 비슷한 거 앞에서 했어요.
뭐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 고배 미분법은 3개짜리 되는데 뭐 2개짜리 뭐 어렵지 않겠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하나씩 미분하자. 먼저 앞에 거부터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요. 뒤에 건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씩 하는 거라고 했죠. 자, 더하기로 연결되죠? fx에다가 곱하기 g'x. 아까 gx 미분 안 돼서 속상했잖아. fx 한 번 했으니까 너 한번 참아 뭐 이런 거지 뭐. 자, 그것의 값이 얼마냐? 어떨 때? x가 1일 때. 그러면 f'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g'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f'1은 얼마? 10. g1은 얼마? 8. f1은 얼마? 6. g'1은 얼마? 12. 자, 그래서 80 더하기 72가 되죠. 152가 되겠네요. 어휴, 숫자 크다. 그렇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분하는 거? 물론 미분하는 거 중요해요. 고배미분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한식에서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배미분법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 전체적으로는요. 뭐 고배 미분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얘를 갖다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씩만 미분해서 더하면 돼요. 뭐 심시한데 하나 3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했잖아요. 자, f, g, h 미분해봐요. 그러면 하나씩 미분할 거예요. f' 곱하기 g, h 더하기. 선생님 힘들지겠죠? f 곱하기 g' 곱하기 h. 이제 마지막 스포트 해볼게요. 선생님들 힘내볼게요. f 곱하기 g 곱하기 h'. 이게 하나씩 미분하면 돼요. 4개도 해볼까요? 농담이에요. 절대 안 할 거예요. 힘들어요. 자, 4개도 5개도 6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씩 미분해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분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에서 극한식, 즉 f'a에 대한 얘기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모로 많이 쓰여요.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게 있고요. 리미트 x가 x가 아니죠. 쏘리. x가 아니라 h죠, h. h가 0으로 갈 때 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h가 0으로 가는 건 이런 게 있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요런 두 식을 가지고 우리는 f'a로 한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수업 시간에 많이들 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굉장히.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이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식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들. 이렇게 돼야지만 미분계수라고 할 수 있어. 비슷하게 생겼다고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요걸 잘 보세요. x에서 a를 빼니까요. f도 x 는 거에서 a 는 거 빼요. 이렇게 서로 나란히 있어야 돼요. x하고 a가. 두 번째, 옆에 h가 0으로 가는 거 보시면 플러스 h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h가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플러스 h로 되어 있어야 된다. 즉 같은 모습으로 0으로 가는 형태가 이렇게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두 가지 식의 각각의 특징들까지도 세세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극한 문제에서 쓸 수 있어요. 로피탈 정리를 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로피탈 정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로피탈 정리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자꾸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시험 봤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시험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똥마려 올 때 그때 쓰세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최대한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대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두시고 급할 때만 쓰면 돼. 로피탈은. 지금 하실 때 꼼꼼히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3회차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